잠깐 사연 한 10개 읽었는데 7개가 딸치는 사연 같은데 오늘도 조진 같은데 졸다 일어나면 발기합니다. 뭐야? 지 건강하다고 시위하는 거야? 그냥 그때를 즐겨. 자, 다음 사연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욕탕에서 폭포수로 딸을 치다가 사장님께 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20대 중반이 되어가는 랩고단입니다. 평범하다고 얘기하는 새끼 특 앙평범함. 저는 항상 수압으로 딸을 치곤 합니다. 이런 해소 방법이 시작된 건 중학교 시절에 친구들과 새 목욕탕이 생겼다며 같이 가게 되고 거기에 수압으로 해주는 마사지 기계를 만난 것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성교육이 중요하다니까. 아무튼 마사지를 받는 도중 친구의 부름으로 누워있던 자세에서 일어나는 중에 제 굿에 엄청난 수압이 가해지고 그때부터 맛을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목욕탕의 마사지 기계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만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 하지 않던가요? 어느샌가 더 자극을 원하게 되었고 이런 적응은 보통 안 해. 저는 목욕탕에 있던 호수 기계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동네 오래된 목욕탕에 가서 계속 온종일 호수 앞에 서 있었고 그 장면을 사장님이 목격해버렸습니다. 아무튼 그 뒤로 못 갔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시간이 꽤 지나서 그 목욕탕에 다시 가보려고 했더니 몇 달 뒤 폐업을 했더라고요. 혹시 저 때문에 충격을 받아 폐업하지 않았나 고민이 되고 생각이 나서 잠을 못 이룹니다. 뭐 사장님이 걱정되는 거야? 네 스스로나 걱정해! 뭐냐 이 새끼? 그러면 일단 해결을 해야겠죠? 그 수압의 자극을 좋아하신다면 그 워터픽이라고 있거든요. 그 시야 청소하는데 물에 착착착착 쏘는데 그거 존나 아파요. 수압이 너무 세서. 그런 당신에게 좋은 기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고 할 뻔. 아무튼 아무거나 비슷한 걸 찾아보십시오. 사연이 존나게 많네. 요즘 희한하게 꼴립니다. 요즘 담배 사려고 편의점에 들려서 1:1 음료를 사는데 뚱캔 봉봉이 좀 야해 보입니다. 저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뭔가 야할 것 같고 그런 느낌인데 이거 정상인가요? 정상이겠니? 일단은 봉봉에 꼴리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일단 동그라미만 보면 다 꼴려 할 것 같아요. 이 새끼는. 대체로 인간이 또 곡선에 뭔가 아름다움과 뭔가를 느끼거든요? 근데 이건 진짜 DNA에 각인된 그거임. 근데 이거 좀 심도 있게 누가 논문 좀 써주세요. 아무튼 다음 사연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사연 한 10개 읽었는데 7개가 딸치는 사연 같은데 오늘도 조진 같은데 졸다 일어나면 발기합니다. 뭐야? 지 건강하다고 시위하는 거야? 그냥 그때를 즐겨. 제가 짝사랑하는 사람을 빼앗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저에게는 몇 년 전부터 응원하고 싶었던 스트리머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분인지 잘 몰랐지만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모습에 존경심마저 들더군요. 하지만 최근 어떤 핑발, 태닝, 양아치 같은 아가씨가 저만의 작은 스트리머를 빼앗아갈 것 같아 상실감이 듭니다. 이 뭐 돼? 그 사람이 좋다면 좋은 거지. 다음 사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읽을 가치가 없는 것 같네요. 군대 간 남자친구랑의 연애. 안녕하세요 레바님. 20대 레순입니다. 남자친구랑 1년 만나고 군대를 보내게 되었는데 주변 친구들의 연애 상담과 이쁜 연애를 보면 너무 현타가 오고 힘듭니다. 제 전공 특성상 남자가 거의 없는 과에 귀찮음도 심해서 동아리도 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날 기회도 적어지기도 하고 지금 남자친구보다 좋은 사람은 없을 것 같아서 헤어질 생각은 없습니다. 실행한 적은 없지만 힘들 때마다 다른 사람과 연애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남자친구를 안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아하지만 현실이 힘들고 전역하면 제 대학생활이 끝나는데 솔직히 뭐든지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아깝습니다. 존나 정상이에요. 10정상입니다. 어때 군대 갔다 와서 만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남자친구랑 헤어지면 완전 끝인 사람이라 그럴 마음이 없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그런 말 하는 건 솔직히 살짝 이기적이지 않나. 이런 고민을 여자친구가 하고 있다고 하면 남자친구 측에서 내가 군대를 다녀와서도 나를 좋아하고 있다면 그때 우리 다시 만나지 않을래라고 할 것 같은데 남자친구가 이런 말을 하면 솔직히 이건 솔직히 이 글을 쓴 시점부터 당신은 거의 반쯤 마음을 정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헤어지세요. 깔끔하죠? 당신이 이런 고민할 때 남자친구가 좀 더 진심으로 붙잡아줬으면 이런 글도 쓰지 않았겠죠? 자, 다음 사연입니다. 20대 초 바람피는 습관을 고치고 싶습니다. 이건 칼 맞아야 고쳐지는데. 아무튼 칼 맞기 싫으면 이건 알아서 고쳐지겠죠. 깨끗하게 바닥달하는 법.
씨발 뭐냐, 뭐 고민이 아니고 TV야? 안녕하세요. 평범한 30대 퀵서비스 기사입니다. 직업은 왜 밝혀? 씨발 생각날까봐 두렵네. 신부님도 아시다시피 이곳에는 바닥다리에 목마른 사람이 매우 넘쳐납니다. 아니 일부러 내가 피해서 읽고 있는 거야. 저는 그런 사연들을 보고 듣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듣기만 할 뿐 제가 한 적은 없습니다. 뭐지? 제목하고 다른데? 그렇게 바닥다리를 듣던 사연 중에 어떤 분이 침대에서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매트리스에 묻으면 더럽기도 하고 냄새도 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깔끔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자기는 바닥다리 안 치는데 제3자의 시선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거네. 너 뭐 돼? 엄마. 그것은 다름이 아닌 바닥에서 하든 침대에서 하든 그곳에 방석을 하나 깔아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하더라도 더러워지는 건 방석일 뿐 방석만 버리면 그만입니다. 방석도 뭐 공짜로 생기나? 애초에 그 바닥다리 치는 사람들이 안 해봤을 것 같아. 시행착오 끝에 도달한 곳이 지금 그 짓거리란 말이에요. 제3자가 다 안다는 듯이 이렇게 짓거리는 거 되게, 아니 물론 바닥다리 치는 새끼들이 정상이란 건 아니지만 이것 또한 좀 너무 사람을 얕잡아보는 행위가 아닌가. 다음 사연입니다. 뭐야 이 새낀. 30살 M생 무직 백수 인생 상담. 대학생은 일단 서울권 이름 있는 4년제를 나오긴 했는데 학점은 개판에 졸업시험도 안 보고 수료 상태입니다. 취업을 하든 대학 졸업을 하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러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의욕은 꺾인 적이 많았고 몇 년째 무직 백수로 지내고 있습니다. 친구도 인터넷 외에는 없고요. 그러다가 뭐라도 해볼까라고 생각이 든 게 그림 그리기인데 크롤링 없이 한 장 한 장 분류하고 지우고 정리해서 짤이 7만 개 정도 모으고 관심은 갖고 있던 분야입니다. 아니 씨발 짤 수집이 그림 그리기하고 관련 있는 분야는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태블릿과 애플 펜슬을 주문해서 이제라도 그림을 시작해볼까 하는데 나이 30에 너무 늦지는 않았으려나요? 그냥 이 나이 30에 그림을 도전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응원하려고 했거든? 근데 씨발 이런 계기로 하는 건 너무 그림을 조스로 보는 게 아닌가. 아니 너무 불순한데? 이 새끼는 너무 불순해요. 그림이 조스로 보여? 일단 너는 그림에 한 6개월 정도 인생을 날려버려. 그 다음에 다시 상담하러 오렴. 남자친구가 버거워합니다. 안녕하세요 라바님. 20대 여성입니다. 저는 고딩 때부터 만나온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저희는 장거리 커플이라서 만날 때마다 밤자리라 하는 편인데요. 뭐랄까 남녀가 바뀐 입장입니다. 전 질리도록 하고 싶은데 남자친구는 힘들대요. 할 때마다 서로 만족하긴 했지만 정도가 심한지 저에게 한번 너 나 몸 보고 만나면서 데이트 때 그거만 해도 괜찮다면서 정서적인 교감을 원한다고 하더군요. 이 정도 남자가 얘기하는 건 좀 많이 쥐어짜긴 한가 본데. 물론 한 번 할 때 오래 하지만 절 상대하기에는 많이 버거워 보입니다.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면 남자친구도 이 문제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구를 하나 장만해서 자동 사냥을 좀 돌려놓는 게 어떨까요? 말이 좀 그랬나요? 아무튼 근데 진짜 현실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제 친구 중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몇 번 봤어요. 그래도 그 서로가 만족해야지 그래도 관계가 또 이어져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름 이거저거 수단을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해결 고마워요. 첫사랑이 언젠가는 이루어질까요? 뭐야 이 낭만적인 제목은? 안녕하세요 라바님. 현재 학생 신분인 레꼬단입니다. 저는 3년 전부터 짝사랑하던 남자애가 있습니다. 처음엔 그저 친구라고 생각했지만 함께하다 보니 어느새 미묘한 감정이 생겨나더군요. 몇 번씩이나 고백을 할까 생각했지만 막상 진심을 전하려고 전화를 걸거나 만나도 맨날 실없는 얘기만 주고받습니다. 그 친구에게 고백을 해서 실패하면 오랜 친구 사이가 깨져버릴까 고민도 되고 두렵고 이런 마음을 계속 품다 보니 그 친구를 대하기도 어려워집니다. 달달해. 이게 청춘이지. 그러게 이런 거 참 어렵죠. 이렇게 아예 진짜 상남자답게 대놓고 말해보는 거 어떨까요? 야 너랑 나랑 3년 지냈는데 나 솔직히 너 이제 슬슬 좋아할 것 같아. 이 마음 접어봐라 하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상대방도 나는 이성적으로 고민하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이런 말도 오히려 학생 때 해야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응원합니다. 전 이런 사연 좋아해요. 순애 이야기 없나 또? 나 순애 이야기 좋은데. 여사친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나름 학교에서 공부도 그럭저럭하고 170 초중반에 속눈썹이 좀 진합니다. 얼굴도 다른 여사친이 말할 때 반반하게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저는 제 얼굴이 그렇게 고평가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 나 지랄을 한다. 아무튼 어쨌든 요즘 신경 쓰이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애는 저랑 같은 중학교에 나온 5년지기 여사친입니다. 처음 중학교에서 보자마자 반했지만 그땐 저는 뚱뚱하게 못생겨서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끙끙 앓았습니다. 뭐냐? 이런 만화 본 것 같은데? 아, 마사무네. 맞아. 아무튼 하지만 중3 때 마음을 먹고 80이었던 몸무게를 60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랑 덕분에 한 달에 20kg를 뺀 것이었죠. 어쨌든 그렇게 살을 빼고 워낙 고백을 못하는 성격이라서 고백하지 못하고 항상 그 옆을 맴돌았죠. 등굣길, 하굣길, 심지어 밤이 되면 그자가 그의 집까지 바래다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항상 붙어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 사귀는 거 아니냐, 애인 아니냐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물론 그럴 때마다 쌍욕하면서 부정합니다. 그 애도 같이 말이죠. 하지만 전 그 애가 좋습니다. 하지만 그 애는 저를 남사친 그 이상 그 이하로 안 볼 겁니다. 저는 그 애 앞에서 광대심 많이 하긴 했습니다. 물론 관심을 끌고 싶다는 목적 하나였죠. 그래도 생각보다 급식치고는 자기 감정에 솔직하네? 생각보다 이런 게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그 애도 남친이 생기고 바뀌고 했습니다. 물론 저도 연애하고 고백도 받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쓰레기인지 연애 중에도 그의 생각밖에 나지 않더군요. 오늘 같이 밥을 먹던 도중 저에게 나중에 헤어지면 소개시켜줄 남자애가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취향이 뭐냐 물어봤죠. 키 170에 눈썹 진하고 게임하고 영화랑 책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그래서 겉으로 그런 애가 있겠냐며 꿀밤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네 앞에 있잖아 멍청하라고 말했죠. 씨발. 씨발. 뭐냐 이 새끼. 이 새끼 진짜 급식인가 봐. 잠깐만 나 씨발. 세수 좀 하고 올게 뭐. 아유 이 정도로 씨발 싸게 올 때 감성을 바라진 않았는데. 존만한 급식 새끼가 웃길 줄 아네. 일단 웃겼으니까 나한테는 합격이야. 그 여자애한테는 아니더라도. 아무튼 저는 속으로 네 앞에 있잖아 멍청하다고 말했죠. 이 대사가 존나 웃기네. 레알 레전드인데. 하나뿐인 중마고인 친구를 사랑하는 게 맞을까요? 이런 짝사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레바님? 왜 그때 주작이라는 말 없냐? 더 무서운데? 개웃기네. 근데 사랑에 미치면 한 번쯤 좀 이런 이상한 소리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제 3자가 보기에는 웃기지만 그래도 당사자는 또 나름 애초에 이 정도로 이지랄 했으면 그쪽도 당신의 고백을 바라고 있지 않을까요? 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러보세요. 그리고 결과 좀 말해주세요. 다음 사연입니다. 시청자들은 그저 방송을 시청하면 돈을 내는 돈통들 아닌가요? 뭐냐? 저는 자연스럽게 본 야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씨발. 뭐 남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바닥발을 즐겨한다는 점인가요? 벌써부터 원인이 나왔는데? 방송이 여기까지나 병신들아. 다들 안녕.